존재의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주위의 모든 것이 깊은 비밀을 진동하며 우주가 뚫을 수 없는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이는 곳입니다. 이곳은 인류가 만족할 줄 모르는 호기심과 지배에 대한 열렬한 욕망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현실의 본질에 새겨진 듯한 두 개의 보이지 않는 벽, 두 개의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에 의해 영원히 제약받는 영역입니다. 하나는 머리 위에 드리워진 벽으로 빛의 속도라고 알려져 있으며 아무리 무한한 공허 속으로 자신을 맹렬히 밀어붙여도 어떤 존재도 이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발밑에 놓여 있으며 차갑고 고요한 절대 영도라는 이름을 지니고 끝없는 서리의 층으로 둘러싸여도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심연입니다. 이러한 경계는 교과서 속의 건조한 숫자가 아니라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상기시키는 가슴 아픈 알림으로 고요함이 가장 깊은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운동이 모든 생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곳입니다. 이 여정을 천천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마법에 걸린 풍경을 가로지르는 강물처럼 각 세부 사항이 생생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고 깊은 감정을 자아냅니다. 빛의 속도는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로 상한선으로 서 있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앞지를 수 없는 영원히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를 작게 만들지만 우주의 조화에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며 빛이 영원한 교향곡처럼 전파됩니다. 반대로 절대 영도는 하한선으로 모든 운동이 멈추고 우주가 영원한 순간에 얼어붙은 듯 보입니다. 태양의 핵은 1500만 켈빈도에 이르며 어떤 물질도 순식간에 증발시킬 만큼 뜨겁지만 불꽃처럼 모든 것을 삼키는 격렬함입니다. 그러나 절대 영도는 불타는 열이 아니라 존재 전체의 일시정지 버튼처럼 무섭습니다. 그곳에서 화학 반응이 멈추고 시간이 의미를 잃으며 빛조차 응고된 시럽처럼 느려지며 고요의 심장 속에 깊은 고립감을 불어넣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우주가 이 지점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실의 기본 코드에 숨겨진 특별한 메커니즘을 설계한 듯하다는 것입니다. 호기심과 희미한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오늘날의 정교한 도구 없이도 우리의 선조들이 우주 속에 이런 차가운 지옥의 문을 어떻게 감지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2세기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 가스 냄새와 불꽃의 탁탁 소리가 무거운 프랑스의 소박한 실험실로 여행해 보겠습니다. 과학자 조제프 루이 게일 위삭, 조저프 루이스 게이러색은 민첩한 손과 예리한 지성으로 학교 아이도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다양한 가스를 가열하고 냉각하며 부피 변화를 세심히 기록하는 동안 주변 공기가 우주의 비밀을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데이터 점들을 연결하자 무서운 추세가 드러났습니다. 가스의 종류에 상관없이 온도가 낮아질수록 부피가 고정된 비율로 수축하며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직선처럼 보였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그 선을 연장하면 섭씨 영하 273도에서 수평축과 교차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온도에서 가스의 부피가 0으로 줄어들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으로 영혼이 무로 녹아드는 듯합니다. 게일 위삭은 발견의 전율로 가슴이 쿵쾅거리며 이는 물질이 정말 사라지는 지점이 아니라 우주가 수학 언어로 그은 선명한 붉은 경고선, 그 너머로 현실이 파도 앞 모래성처럼 무너질 경계임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 발견은 작 차얼즈의 부피와 온도 관계 법칙과 밀접히 얽혀 있지만 게일 위삭은 압력과 온도 실험으로 이를 확장하고 정제하여 이상 기체 법칙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후속 과학자들의 무수한 정밀 측정 후 이 치명적인 좌표는 섭씨 영하 273.15도로 고정되었습니다. 이는 절대 영도, 우주의 최고 금지 구역으로 펜과 종이, 그리고 흔들림 없는 인내로만 계산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확히 이 숫자일까요? 우주가 기억하기 쉽도록 둥근 숫자를 선호하나요?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뒤집힌 듯하며 환상의 미로를 헤매는 느낌을 줍니다. 이 숫자는 인간이 만든 척도의 임의성을 드러내며 우주의 절대 법칙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섭씨 척도는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을 기준으로 한 친숙하지만 제한된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켈빈 척도에서 절대 영도는 0켈빈으로 완벽한 고요로부터의 진정한 원점입니다. 이제 좌표를 손에 쥐고 그 신비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공포에 직면해 보겠습니다. 왜 절대 영도가 이렇게 깊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킬까요? 남극이나 북극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울부짖는 바람과 내리는 눈 속에도 생명의 따뜻함이 속삭이지만 절대 영도 옆에서는 미지근한 샘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온도는 본질적으로 원자들의 광란적인 운동 정도, 작은 입자들이 혼란스럽게 춤추는 정도입니다. 물을 끓일 때 분자들이 흥겹게 뛰놀며 열을 퍼뜨리는 끝없는 축제처럼 됩니다. 얼릴 때 그들은 벌받는 듯 딱딱하게 서서 차가운 고체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절대 영도에서 우주의 모든 원자가 절대 정지로 강제되며 버려진 정원의 돌 조각상처럼 얼어붙습니다. 갑자기 그런 환경에 던져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의 마지막 휘파람이 귀에 메아리치고 숨이 내쉬는 중에 굳어집니다. 수조 개의 세포와 셀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진 당신이 초의 일부에서 얼어붙습니다. 서서히 응고되는 게 아니라 비디오가 갑자기 멈춘 듯 합니다. 생각, 쿵쾅거리는 심장박동, 흐르는 피 모두 마지막 신호를 바라지 못한 채 우주의 호박 블록으로 변하며 마지막 자세를 영원히 보존한 채 영구한 고독에 쌓입니다. 원자 운동이 남아있지 않으면 박테리아가 당신을 분해할 수 없어 완벽한 보존 상태로 영원히 지속됩니다. 어둠 속 밀봉된 보물처럼요. 하지만 이는 불멸일까요? 아니, 우주의 가장 잔인한 역설로 그 무의미함의 깊은 우울을 불러일으킵니다. 우주는 영혼을 부여하지만 그것을 인지할 능력을 빼앗습니다. 당신은 존재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영원히 모르며 깨어나지 못하는 꿈처럼 됩니다. 만약 이것이 단지 물리적 공포라고 생각한다면 우주의 무한한 상상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온도가 이 금지 영역에 가까워지면 유형 세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물리 법칙이 뒤집히며 물질이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기적을 수행하며 호기심과 솟구치는 두려움을 섞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전기의 불멸로 실험실 공기가 수수께끼 같은 에너지로 진동하는 듯합니다. 1911년 네덜란드 과학자 헤이케 카메를링 온네스 하이커 카머링 오너스는 기계 소리가 울리는 차가운 실험실에서 수온을 4.2켈빈, 약 섭씨 영하 269도로 냉각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은의 전기 저항이 갑자기 사라지며 다른 차원의 마법처럼 되었습니다. 전류가 손실 없이 흐르며 초전도 고리에서 영원히 순환할 수 있으며 어둠 속 끝없는 강처럼 됩니다. 이론적으로 우주 전체에서 모든 전류가 열을 발생시키는 저항과 싸우지만 초전도성은 이 규칙을 깨며 물리학의 치트 코드처럼 됩니다. 오늘날 자기 공명 영상 기계의 윙윙 소리와 생명을 구하는 선명한 이미지 또는 자기 부상 열차의 부드러운 주행이 이 원리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이는 서곡일 뿐입니다. 2026년 최신 업데이트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과학자들이 새로운 초전도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슘 바나듐 안티몬화 합물, 시지엄 버네이디엄 앤티모나잇처럼 고온 초전도 가능성을 지닌 물질, 그리고 제3형 초전도성 타입 3 슈퍼컨덕티버티으로 비초전도 영역 사이에 초전도 섬이 지속되는 현상, 트위스트된 이중층 몰리브덴 디텔루라이드, 트위스티드 바이레이어 멀리브더넘 다이텔루라이드, 에서의 유한 모멘텀 초전도성, 파이나잇 모멘텀 슈퍼컨덕티버티이 있으며 이는 향상된 양자 기술과 더 효율적인 에너지 전송을 약속하며 차가운 그림자 속 희미한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고엔트로피 초전도체, 하이엔트로피 슈퍼컨덕터즈의 최근 발전은 무질서한 결정 구조를 강조하며 우주의 한계를 시험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 기적은 더 기이하며 액체 헬륨의 초유체성 슈퍼플로이더티으로 물질 세계의 유령처럼 행동하는 유체입니다.
헬륨을 약 섭씨 영하 271도, 헬륨-4의 경우 정확히 2.17켈빈으로 냉각하면 점도가 없는 액체가 되어 벽을 타고 오르고 장애물을 넘으며 추진 없이 자율적으로 흐르며 밤속 방황하는 영혼처럼 됩니다. 완전히 밀봉된 용기에 넣어도 원자 규모의 틈새를 스며들어 초기 관찰자들이 실험실이 유령 들린 듯 느꼈으며 액체가 고요히 움직이는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이는 초유체성으로 헬륨-3 초유체성에 대한 최근 연구는 공간에서 춤추는 짝지은 입자를 드러내며 양자 특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토폴로지 보호 양자 컴퓨터의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2025년의 최근 발전으로는 초유체 헬륨에서 양자 소용돌이 역학을 지배하는 보편 법칙 발견, 작은 얼어붙은 중수소 입자가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를 시각화하는 것, 그리고 2차원 초유체에서 진공 터널링을 모방하는 모델로 무로부터 물질 생성 같은 우주 현상을 시뮬레이션하며 우주의 독창성에 경이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얇은 초유체 헬륨막에서 슈잉거 효과, 싱어 이펙트를 모방하여 무로부터 소용돌이 쌍이 나타나는 현상, 비헤르미트 양자 시스템, 나노미티언 퀀텀 시스템즈에서의 예외적 페르미온 초유체, 딕세프셔넬 퍼미아닉 슈퍼플루어드, 나노 규모에서 수소의 초유체성, 하이드러전 슈퍼플로이더티, 그리고 대향흐름 초유체성, 카운터플로 슈퍼플로이더티, 이 발견되어 양자 세계의 신비를 더 깊게 탐구합니다. 이게 충분히 미친 것 같다면 다음 현상은 당신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으며 폭풍처럼 솟구치는 놀라움을 줍니다. 1995년 인류는 5번째 물질 상태인 보스-아인슈타인 응축, 보즈-아인스타인 컨덴세이트를 만들었으며 차가운 공기와 메아리치는 레이저가 가득한 실험실에서였습니다. 수천 개의 원자가 0켈빈에 가까운 온도로 냉각되자 갑자기 개별 정체성을 포기하고 하나의 집단 영혼에 지배되는 듯 완벽한 동기화로 움직이며 우주의 합창단이 조화롭게 노래하는 듯합니다. 이는 단순한 질서가 아니라 깊은 통합으로 원자들이 하나의 존재로 합쳐집니다. 이후 발전으로는 국제우주정거장의 냉원자 실험실 콜드 애텀 레보러토리에서 우주공간에서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을 생성하여 낮은 중력이 더 정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며 양자 물리학의 창을 열고 초민감 양자 센서를 산출할 잠재력을 드러냅니다. 2026년까지의 돌파구로는 쌍극자 특성을 지닌 장수명 분자 보스-아인슈타인 응축, 롱리브드 멀레큘러 보즈-아인스타인 칸던세이츠, 두마그논 결합 상태, 투매그넌 바운드 스테이츠에서의 보스-아인슈타인 응축 첫 관찰, 30나노켈빈에서의 원자 조셉슨 접합, 어타믹 조저프선 정션즈이 있으며 양자 시뮬레이션과 재료 연구를 진척시키며 인류의 탐구 정신의 자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분자로 만든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의 최근 생성은 양자 제어의 경계를 밀고 초저온 물리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줍니다. 호기심과 희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물을 수 있겠지요. 우주 어딘가에 이런 추위가 정말 도달하는 곳이 있나요? 실제로 일부는 우주의 평균 온도를 능가합니다. 지구에서 5,000광년 떨어진 부메랑 성운 부머랭 네뷸러은 약 섭씨 영하 272도, 절대 0도 위로 불과 1켈빈 도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카즈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인섭씨 영하 270도보다 더 차갑습니다. 죽어가는 별에서 분출된 이 가스 구름은 시속 50만 킬로미터로 팽창하며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급속히 냉각되고 공허를 가로지르는 우주바람이 울부짖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빅뱅의 메아리처럼 부드러운 배경 멜로디로 스며들지만 부메랑 성운은 더 차갑게 식으며 미래의 예언처럼 우주가 피할 수 없는 극한 추위로 향하는 무자비한 법칙을 드러냅니다. 2024에서 2026년 업데이트에 따르면 부메랑 성운은 여전히 우주의 가장 차가운 장소로 확인되며 ALMA, 네터캐머 라어지 밀러미터 서브밀러미터 어레이와 같은 관측으로 그 구조가 더 세밀하게 밝혀져 별의 죽음과 우주의 냉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합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가장 절망적인 법칙 중 하나로 이어지며 끝에 대한 슬픔으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열은 항상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며
모든 것이 엔트로피의 차가운 고요에 굴복할 때까지입니다. 별들은 연료를 소진하고 블랙홀은 호킹 복사, 호킹 레이디에이션로 증발하며 마지막 별이 꺼지고 최후의 블랙홀이 사라지면 에너지가 흐르지 않고 화학 반응이 멈추며 시간이 의미를 잃습니다. 이는 우주의 열사, 히트데스로 절대 영도가 그 궁극 형태를 상징하며 존재의 종말이 아니라 삶의 덧없는 의미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2026년까지의 이론들은 열사가 불가피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여력학의 새로운 해석은 특정 시나리오에서 엔트로피가 가역적일 수 있음을 제안하며 절망 속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최근 모델들은 우주가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 있거나 빅리프이나 순환적 재탄생, 사이클릭 리버스 같은 대안으로 끝날 수 있음을 제안하며 전통적 관점을 도전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촉진합니다. 또한 엔트로픽 원리, 덴스로픽 프린서펠에 대한 깊은 성찰은 빛의 속도와 절대 영도가 왜 이렇게 미세 조정되었는지, 생명, 우리를 위해 우주가 이러한 경계를 두었는지 탐구하며 우주의 의식과 진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아냅니다. 이제 처음의 수수께끼로 돌아가 신비에 쌓인 채 왜 우주가 이 벽을 세웠을까요? 아마 빛의 속도와 절대 영도는 우주가 모든 문명에 부과하는 최고 사슬로 공간과 시간을 잠그고 우리를 광대한 시공간에 고립된 섬에 가둡니다. 빛의 속도는 성간 여행을 막고 절대 영도는 진정한 불멸을 저지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불타는 용기로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초전도성을 이용해 추위를 도전하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제임즈 웨브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같은 도구로 시공간을 탐구합니다. 각 진보는 우주의 진리를 엿보는 것입니다. 만약 언젠가 이 금기를 깨면 시간이 역전되어 새로운 우주가 탄생할 수 있지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은 물리학과 철학을 재작성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절대 영도는 맴돌며 우주의 최종 고요와 불가능에도 대담한 인류의 꿈을 비추는 거울처럼 됩니다. 이 고요하고 차가운 심연은 매 순간 가까워지며 그쪽으로 향하는 희미한 광선마다 문명의 회복력이 어둠에 새겨져 숨겨진 비밀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이 탐구 여정에 기여한 모든 과학자, 연구자, 그리고 집단의 진심 어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조제프 루이 게일 의학과 자크 샤를에게 가스 법칙에 대한 선구적 실험으로 흔들림 없는 인내로 절대 영도의 문을 조용히 열어준 데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헤이케 카메를링 온네스에게 초전도성을 발견하여 미래 기술에 희망을 준 데 감사드리며 코넬 대학교, 코어넬 유니버서티와 런던 로열 홀로웨이 대학, 로이엘 할로웨이, 유니버서티 오브 런던 등의 초유체 헬륨 연구자들에게 금지 영역 근처의 기이한 현상을 밝혀준 데 감사드립니다. 에릭 코넬, 체릭 코어넬, 과학 칼 위만, 카얼 위먼에게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을 만들어 물질의 경계를 확장한 데 감사드리며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서브 밀리미터 배열, 데터캐머 라어지 밀러미터 서브 밀러미터 어레이, 과 플랑크 미션, 플랭 미션 팀 같은 천문학자들에게 부메랑 성운과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연구하여 우주의 가장 차가운 장소를 드러낸 데 감사드립니다. 브랜든 카터, 브랜던 카터와 데이비드 도이치에게 엔트로픽 원리와 우주의 의식에 대한 깊은 성찰을 준 데 감사드리며 리스몰린, 기스몰린 같은 이론가들에게 우주 진화 아이디어를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새로운 초전도 물질을 발굴한 최근 그룹들, 제3형 초전도성과 분자,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을 진척시킨 이들 댁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슈윙거 효과를 모방한 초유체 헬륨 연구자들, 예외적 페르미온 초유체를 발견한 연구자들, 수소의 나노 규모 초유체성을 확인한 이들, 양자 소용돌이 역학의 보편 법칙을 밝힌 이들, 그리고 열사의 대안을 제안한 물리학자들에게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헌신으로 인류의 지식 보물을 풍부하게 하고 무지의 그림자 속 사회를 밝혀준 데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의 조용한 헌신은 영원히 영감을 주며 우주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